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현재까지 전 세계 사망자 수는 70만을 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만 3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으며 사망자 또한 400여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이 없는 게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럼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바로 생명체라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능력인 면역력을 높여보자. 운동을 통한 신체 변화는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혈액순환율을 높여서 어떠한 약물이나 수술적인 요법이 아닌 자가 치유 능력과 면역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하고 해서 우리에게 모두 이로운 것은 아니고요. 본인의 체력 조건과 건강 상태에 맞춘 운동법을 찾아서 제대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평균 수명 연장이라는 그런 문제와 출산율 감소로 인해서 이미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요. 2026년에는 20%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사실 내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지 않으면 사람들이 건강이라든지 그런 질병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아파 보거나 내 주변에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가족들이 이제 아픈 그런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그때 가서야 정말 돈이 다가 아니고 건강이 진짜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거의 환자분들을 보는 일을 80%, 90% 이상의 생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병증들에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보고 더불어서 그 가족들도 너무 고생하시는 상황을 많이 봐요. 그리고 저도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지만 20대에는 굉장히 많은 병증으로 고생을 해봐서 환자들의 마음도 너무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다 보니 진짜 내가 나빠지고 나서 좋아져야지는 정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내가 좋을 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드리고 싶고, 그때 이제 예방의학 차원이라든지 건강을 유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도 포커스를 많이 맞추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권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늙어간다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얼마만큼 잘 준비하고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나머지 인생에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감소하게 되고 신체 기능과 체력이 모두 저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부족의 생활과 더불어 질병에 노출된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건강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예전 우리 조상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 것이 최고라고 했으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전에 없던 질병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환경적인 요인의 변화는 우리에게 건강장애의 많은 요인들을 발생시켰고, 이러한 영역으로 체력 저하와 비만, 정서 불안정들의 잠재적인 질환부터 또 허혈성 심질환, 고혈압, 당뇨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들이 그런 동반한 생활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기에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운동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하면 왜 건강한지에 대해서 보면 체력 중에서 방위 체력은 건강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체력 중에 전신 지구력은 폐, 심장, 혈액 등이 산소 운반계와 근 조직의 산소 이용계, 그리고 에너지 대사계 등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생리 기능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맞춤 트레이닝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운동을 실행을 하게 되면 심장과 폐 기능 향상은 물론 피부의 탄력이 유지가 되고 노화를 지연시키면서 호르몬 분비량을 적절히 조절하게 돼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점차 변화시켜 주게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는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 심폐 기능의 향상은 물론 비만을 예방하고 혈관의 변화와 골격근의 유지는 물론 심리적 만족감까지 좀 더 자신의 생활이 즐거워지고 얼굴 표정 또한 밝게 자꾸 변화하게 됩니다. 아픈 사람의 경우는 보면 항상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그리고 얼굴빛이 어두우면 그런 지인과 우리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께 우울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친구를 만나거나 지인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도 굉장히 즐겁고 피로감이 들지 않는 거에 반면에 어떤 사람은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을 대화를 가지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숨막히고 지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라든지 몸 상태를 반영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그럼 나는 과연 상대편한테 어떤 기운을 주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편이 나를 만나고 헤어졌는데 너무 피곤해. 그럼 절 만나고 싶지 않겠죠. 근데 내가 뭐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밝은 에너지를 상대편한테 전달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게 즐거워지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되면 그거는 너무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들이 나의 삶의 질조차도 향상을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움직이기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거울 속에 있는 건장한 사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늙고 병든 모습을 더 빨리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심장과 폐의 기능은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저하가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은 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빠른 노화를 지속시키게 돼서 내가 이렇게 언제 나이가 먹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아파지는 것이 많아져요. 그럼 우울감이 증폭하게 되고 내가 술을 한 잔 마시더라도 기분 좋게 마시는 술과 우울할 때 마시는 술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심장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유산소성 운동은 무산소성 운동에 비해서 그 심장에 가해지는 어떤 무리 아닌 무리로 인해서 빠른 혈액 순환을 해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욱더 운동 효과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거 등산, 마라톤, 걷기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어디 강의를 가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걷기를 하루에 1시간씩 하는데 왜 운동에 효과가 없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걷기를 어떻게 하시는데요? 땀이 흘릴 정도로 하십니까? 아니면 숨이 헐떡일 정도로 하십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걷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냥 걷기, 숨이 헐떡일 정도의 운동이 아니면 정말 걷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운동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가 걷기, 그리고 천천히 달리기 등도 내가 헉헉 거리고 심장이 헐떡일 정도가 돼야 운동의 효과를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운동을 하는데 의의를 둔다. 매일 하는 거, 규칙적인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내가 적어도 20분 정도 이상의 심장에 이런 박이 뛰었을 때 운동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을 하시고 운동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소소 운동은 20분 이상. 아시겠죠? 심장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너무 건강해 보이는데 깜짝 놀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장병은 운동을 하기 전에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아주 저강도의 운동부터 시작해서 심장을 단련하는 위주의 그런 운동법을 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들 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그렇고 운동을 시작과 운동 후에는 꼭 정리 운동과 준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 준비 운동을 통해서 내 몸한테 똑똑똑 나 이제 운동을 시작할게 라고 인사, 신호를 주는 거고요. 운동을 다 마친 후에는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점점 내 몸한테 이제 운동을 멈출게 하면서
그 신호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동차도 운전 시작하기에 시동 걸어놓고 조금 시작을 하고 시동 끄기 전에 에어컨 같은 거 다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내리잖아요. 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장거리를 운전하러 가기 전에 항상 자동차를 점검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들은 무병장수는 될 수 없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유병장수의 시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병증을 내가 잘 관리하고 컨트롤을 해서 그 병에 의해서 내가 치이는 게 아니고 병을 가지고 최대한 잘 내 몸을 이끌어서 즐거운 삶을 사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장거리 마라톤에 있어서 지금 내가 오늘이 가장 젊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의 공급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로 인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액을 통한 영양소 공급이라든지 산소 전달이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순환율을 높여서 그로 인하여 혈액의 탄력성을 유지시키고 혈관의 확장성을 유지시키는 게 도움이 됩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나이 들면 이렇게 늘어지고 얼굴빛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엄마들 두턱 있게 되고 남자분들도 목 짧아지면서 목둘러에 넓어져서 맞던 셔츠가 안 맞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은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그로 인해서 혈액 순환이 떨어지게 되면 혈관이 늘어지게 돼서 자꾸 살처짐이라든지 이렇게 둘레가 넓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는 겁니다. 운동 부족병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다 화면 보이시죠? 네, 고혈압이나 정서장애, 그리고 저항력 저하는 물론 체력 저하나 비만 조절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노화를 더 빠르게 촉진시키고 이런 변화들은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 운동이랑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로 미루잖아요. 그쵸? 저는 근데 일반인들보다 이미 신체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운동을 아예 안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자꾸만 내일로 미루다 보면은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이어리 딱 사면 신년에 1월, 2월은 엄청 열심히 적는데 3월, 4월 지나고 나면 굉장히 얘가 깨끗한 노트 상태로 그냥 남게 되잖아요. 운동도 내일 시작해야지 하다 보면 뭐 다음 달에 시작해야 돼. 이러다 보면 또 여름 너무 더우니까 가을, 이래서 겨울 지나고 또 봄이 오고 지금 조금 있으면은 좋던 날씨가 이제 일교차가 심한 초겨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혈관벽에 이제 관련된 그 병증들이 굉장히 많이 취약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 안과 밖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날씨가 좀 추워졌다 하면 부고 문자가 많이 오잖아요. 다들 동감하시죠? 네, 이럴 때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 여름에서 가을 이때 덥고 날씨가 좋을 때 운동을 잘 열심히 하시고 건강 관리를 충분히 하셔야지 우리가 그 힘들지 않은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야지 그 다음번 또 떡국을 한 그릇 드시고 건강한 또 한 해를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면은 누구나 다 위장 장애는 가지고 있으세요. 왜냐? 스트레스가 아예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없고요.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내가 생활하는데 오히려 더 활력소가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요즘 현대인들이 신경 쓰는 게 워낙 많고 스트레스가 그냥 필요 이상으로 높다 보니까 조금 소화 안 되면 다 뭐 역류성 식도염, 그보다 더 나가면 뭐 위무력증 이런 진단들을 많이 받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 속이 답답함, 더부룩함, 그래서 가스가 차서 배가 팽창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남들 앞에서도 내가 트름을 멈출 수가 없다라든지 더 심한 분들은 이명이나 등 결림 등의 그런 증세까지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자꾸만 장기들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그리고 그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척추가 휘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그걸 내가 가서 교정을 하고 도수치료를 받고 한들 그때는 시원할 수 있으나 원인이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음날 되고 그 다음날 되면 통증을 호소하고 아프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물론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그 적당한 운동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거에 꼭 맞는 운동을 제가 조금 이따 운동 시간에 간단한 몇 가지 동작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다 쫓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운동을 하러 센터도 가지 못하고 사무실에서 활동하시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앉아서 하실 수 있는 힘들지 않은 다양한 스트레칭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하는 거에 지나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하겠습니다. 등을 꼿꼿이 세우시고요. 엉덩이는 약간 등받이에서 떨어지도록 앉아주세요. 손은 이렇게 깍지를 끼신 상태로 이렇게 아랫배 단전 쪽에 살포시 모아주시고요. 고개를 뒤로 젖히기를 하시는데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똑같이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하나, 둘, 셋 젖혀주시고요.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앞으로 한 번 더 뒤로 하나, 둘, 셋 쭉. 네, 다시 반대로 하나, 둘, 셋 앞으로. 네. 이번엔 모아있는 손을 깍지를 끼신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턱을 뒤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손을 짚은 상태에서 뒤로 턱을 밀어보겠습니다. 각도가 내가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번에 머리 뒤쪽으로 깍지를 쭉. 자, 이때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절대 무리하는 각도를 하지 마시고 약간 아프고 시원할 정도의 각도로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똑바로 다시 손을 단전에 모으시고요. 왼쪽으로 고개를 하나, 둘, 셋, 똑같이 가서 3초 또 정지해보세요. 네, 다시 천천히 하나, 둘, 셋 올리고 다시 반대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왼쪽 내려가는 각도가 내가 느끼기에 다르다 하신 분들은 이미 목 틀어짐이 많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예요. 다시 똑바로 올라오시고 자, 이번에는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 들어서 오른쪽 귀 위 머리통을 잡으면서 천천히 쭉 당겨보세요. 막 시원하신가요? 아프시지 않고 시원하시면 너무 다행이고요. 자, 올라오고 자, 다시 반대 오른손으로 왼쪽 귀 뒤에 올리셔서 쭉 당겨주세요. 다시 올리시고 자, 이번에는 왼팔을 앞으로 들어보세요. 네, 왼팔 앞으로 들어서 접어주시고요. 자, 오른팔을 들어서 접은 내 팔 안쪽으로 끼워주세요. 자, 그리고 당겨주세요. 어때요? 너무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이때 고개는 살짝 반대쪽으로 쭉 정지하시고요. 다시 돌아오고 자, 한 번 더 당기고 고개 반대. 다들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다시 제자리로 자, 반대쪽 하겠습니다. 오른팔 접으시고요. 왼팔 껴서 당기고
고개는 반대. 다시 제자리. 네, 힘 빼시고 당기면서 고개 반대. 네, 제자리. 자, 이때 지금 보면은 우리 뭐 도구 든 것도 없고, 그쵸? 내가 많은 공간을 필요로도 안 하고, 진짜 내가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으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중간에 피곤하실 때 꼭꼭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목이 피곤하거나 좋지 않을 때 막 목을 돌리면서 소리가 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거는 더 독이 되기 때문에 목 막 돌리기 굳이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뒤로 당기고 옆으로 밀고 당기고 천천히 하는 이 동작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여기에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모두 다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